네. 수업을 하고 왔는데 저 시계 약간 느리고. 저 시계 엉망이에요. 보지 마세요. 아, 네. 별로 신뢰할 만한 녀석이 아니에요. 알 수 없어요. 지금 3시 6분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자. 전반적으로 여기에 있는 저런 큰 시계들이 다 믿을 만한 녀석이 아니니까 그냥 못 본 셈 치세요. 자, 정수에 잉여류라는 말이 나와 있네요. 잉여, 인간. 잉여라는 말 무슨 말이야? 다른 말로 바꾸면 뭔가 남아돈다라는 거지. 맞아? 예, 나머지예요, 나머지. 나머지에 관한 내용이야. 정수의 잉여류, 정수 이런 말을 너희들이 가끔 이제 선생님들로부터 듣게 될 거야. 그 말은 뭐냐면 정수집합 전체는 항상 나머지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나머지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문제가 나왔는데요. 야, n이 3의 배수가 아닌 정수야, 이런 표현이 나왔어. 3의 배수가 아닌이라는 말 속에는 한편으로는 3의 배수를 기준으로 할 거야 라는 이런 말이 상대적으로 깔려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이 나오면요, 요 n을요, 요 정수라는 집합을 분할할 때 3의 배수를 기준으로 3개로 분할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n은 3k, 3k 플러스 1, 3k 플러스 2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3의 배수가 아니다 라고 했으므로 바로 여기에 오는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라는 얘기구나 라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보이면 우리는 어떻게? 좋았어. n은 3k 플러스 1이 있다. 그리고 n은 3k 플러스 2다 라고 분류해서 풀어야 돼요. 분류해서 푼다. 저런 수학적 표현이 보이면 항상 3의 배수를 기준으로 저렇게 분류해서 푸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보도록 하자. n이 4의 배수일 때 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이 녀석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아, 얘가 살고 있는 동네는 4K, 4K 플러스 1, 4K 플러스 2, 4K 플러스 3 이렇게 네 덩어리로 나눌 수 있는데 4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 부분만 얘기하는구나. n은 4K야 라고 놓고 문제를 풀라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네. 이 그림도 사실 그려놓으라는 건데 되게 중요한 그림이에요. 예, 정수의 잉여류, 나머지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를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니까 이 그림도 좀 그려놓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예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이 3의 배수가 아닌 정수일 때 n의 제곱 플러스 2를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를 선생님이 정석책같이 아주 농어란 풀이하고요. 방금 전에 우리가 배운 나머지만에 의한 계산 두 가지 솔루션으로 풀어드릴 겁니다. 우선 뭘로 풀어줄까? 정석부터 풀어줄까? 예, 아주 정석. 선생님, 네. 정석풀이 있어요? 네, 다 적어놓으셔야죠. 예, 정석풀이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이 3의 배수가 아닌 정수라는 말이 나왔어. 그럼 우리 머릿속에 뭐가 딱 나눠줘야 돼? 3의 배수가 아닌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3K, 3K 플러스 1, 3K 플러스 2 이런 게 떠올리셔야겠죠? 그런데 3의 배수가 아니랬으니까 우리 얘 어떻게 분류해서 풀어야 돼? n이 3K 플러스 1일 때. 두 번째는 n이
3K 플러스 2일 때 바로 이 두 가지 경우가 3의 배수가 아닌 정수니까 이렇게 나눠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일 때 뭘 구하래요? n의 제곱 플러스 2를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 그러므로 우리는 얘를 3k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라고 적어놓고 9k의 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1 플러스 2 즉, 이 녀석을 이제 몇 추로 나눠야 돼? 3으로 나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서 3으로 묶을 수 있는 건 다 묶어본다예요. 그래서 3으로 묶어버리면 3k의 제곱 플러스 2k 그리고 1 더하기 2는 3이니까 1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므로 나머지는 몇이에요? 나머지는 몇 나오니까? 3으로 묶었더니 몫이 이만큼 나온 거랑 똑같이 나머지가 있어 없어? 없어. 나머지는 0이야.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이 3k 플러스 2일 때는요. n의 제곱 플러스 2는 3k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2 즉 9k의 제곱 플러스 12k 플러스 4 플러스 2라고 나와서 3으로 나눈 나머지를 묶고 있으니까 3으로 묶어봅니다. 3k의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2 5 나머지가 몇이에요? 0이지. 그래서 우리는 요거 두 개를 합쳐서 답이 0이야 라고 이렇게 적어 놓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정석풀이에요. 만약에 서술형 평가 이렇게 유치하고 쉬운 문제가 나올 리는 없지만 나온다면 여러분은 이런 식으로 푸셔야 돼요. 하지만 이게 만약에 객관식 문제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풀어야 되냐? 나머지 만에 의한 솔루션. 어머, 이름이 나만 솔루션이 되네? 좀 나만 솔루션. 예. 자, 나만 솔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요 보도록 할까요? 네, 얘를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랬는데 우선 분류는 똑같아요. 자, 하나는 3k 플러스 1, 하나는 3k 플러스 2로 풀어놓고 풉니다. 그런데 n의 제곱 플러스 1을 3으로 나눈대. n을 3으로 나눈 나머지 몇이야? n을 3으로 나눈 나머지 1 제곱 더하기 2를 3으로 나눈 나머지 몇이야? 2 그죠? 를 3으로 나눈 나머지 계산하시면 돼요. 몇 나옵니까? 0이지. 왜? 3이 됐지. 3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 몇이에요? 0 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얘를 3으로 나눴으니까 n을 3으로 나눈 나머지 몇이래? 2래. 그러므로 2의 제곱 더하기 2를 3으로 나눈 나머지 2래요. 얘를 맨 최종적으로 3으로 나눈 나머지 한 번 더 적어주지. 몇 나옵니까? 0. 그러므로 0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지. 어디가 안 되고 있을까? n이 3k 플러스 1일 때 왜 나머지가 1이냐고요? 네. 3으로 나눈 몫이 k고 나머지가 1이다. 3으로 나눴더니 몫이 k고 나머지가 2다. 저 의미 속에는요. 나머지가 3으로 나누면 1이다. 나머지가 3으로 나누면 2다요. 아직 잉여류에 대한 개념이 잘 안 서서 그래요. 자, 선생님이요. 3의 어떤 정수 전체 집합을 3의 배수를 중심으로 나눴다라고 하면 이렇게 나눴다라는 얘기지. 얘는 무슨 얘기야? 3이라는 녀석을 기준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고 3이라는 녀석을 기준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고 3이라는 녀석을 기준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다야. 즉 정수의 집합은 나머지들을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정수의 잉여류라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4로라는 네. 거 하면은 4n, 4n 플러스 4K 뭐 4K, 4K 플러스 1, 4K 플러스 1, 4K 플러스 4 5로 나누면 시작 5K, 5K 플러스 1, 5K 플러스 2, 5K 플러스 3, 5K 플러스 4 되게 쉬워. 되셨습니까? 예, 오케이.
이제 16페이지에 역시 계속 나머지만에 의한 계산으로 풀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 유형들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페이지 펴보도록 하자. 예. 자, 365의 10제곱을 364로 나눈 나머지 구하세요 라는 이런 문제가 나왔어. 자, 개념이 없는 애들은 미치는 거지. 365를 10번 곱해서 364로 나눠 미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문제의 특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요.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요 숫자들의 차이가 1이 나오게 만드는 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문제를 만드시는 분도 무조건 1이 나오게 만들고 서로 1이 나오지 않을 때도 우리가 의도적으로 1이 되게끔 문제를 바꿔줘야 돼.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몇 차이라는 거? 1 차이라는 게 요런 문제 유형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풀이를 두 가지 풀이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만 알고 있는 이거 이름 마음에 든다? 나만 솔루션. 나만 솔루션으로 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4로 나눈 나머지래요. 365를 364로 나누면 나머지가 몇인데? 1. 1의 10제곱을 364로 나눈 나머지 구하래요. 1을 364로 나누면 나머지 몇인데? 1. 기억이 안 나요? 혹시 이게 나머지가 왜 1인지 이해가 안 가는 사람? 손 한번 살짝 들어줄까? 나머지가 왜 2를 364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인지 이해 안 가는 사람? 2를 지금 364로 나눈 거예요. 네, 그럼 나머지가 1이야. 이게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지. 자, 지금부터 페이지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예를요, 지난 시간 마지막 타임에 정리해줬죠. 12페이지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12페이지. 자, 정수학에서 나머지의 특징이래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정수끼리의 나눗셈에서 몫은 양수, 영, 음수 다 올 수 있지만 나머지는 항상 0 이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2번 예지 4보다 작은 수 보여요? 3을 4로 나눈 나머지는 3은 4 곱하기 몫이 0이고 나머지가 3이다.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된다예요. 나누는 값보다 작은 수가 나올 때는 그런 식으로 2번 유형이야. 지금 얘는 그렇게 풀어야 돼. 자, 그래서 깨달은 바가 있지? 아, 개념을 완벽하게 공부를 해야겠다예요. 이해될까? 네, 그럼 이제 나머지가 1이라는 거 이해되십니까? 되시죠? 자, 그런데 이 녀석을 이런 식으로 풀어놓으면 서술형 평가 이런 식으로 풀어놓으면 선생님들 얼마나 이러겠니?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요, 정석적인 솔루션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술형 평가에 사용할 수 있는 정석적인 솔루션. 자, 정석적인 솔루션은 이렇게 작업을 하셔야 돼요. 365를요, x라고 놓는 겁니다. 그러면 364는 뭐라고 놓을 수 있을까? x-1이라 하자. 이렇게 가정해서 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냐면 x의 10제곱을 x-1로 나눈 나머지라고 이렇게 재구성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얘는 뭐야? 얘는 x에 관한 어떤 식이니까 x에 관한 어떤 식을 선생님은 fx라고 쓸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럼 뭐가 돼요? fx를 x-1로 나눈 나머지는 x자리에 몇을 대입한 것과 똑같아? 2를 대입한 거랑 똑같이 x-1로 나눈 나머지 이거 뭔데? f1이잖아. 그래서 1의 10제곱 1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즉 정석적인 솔루션에서 우리가 이용하는 개념은 뭐냐? 나머지 정리라는 개념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해가 될까? 되십니까? 예. 자, 요렇게 푸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유치한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래 있는 문제 보도록 하자. 자, 3의 1000제곱을 26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이 숫자 차이가 1이 나는 게 이게 포인트라 그랬는데
아씨 숫자 차이가 지금 23이 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1이 나오게끔 바뀌어야 돼요. 자, 3의 거듭 제곱 중에서 26과 차이가 1이 나오는 숫자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누구? 27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요 전부 다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3의 세제곱 즉 27을 기준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330 세제곱이 바깥에 놓일 거고 1000이 돼야 되니까 3이 앞에 하나 더 곱해져 있는 이런 상태가 될 거예요. 즉 문제가 3 곱하기 27에 330 세제곱 이렇게 바뀌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 자, 나만 솔루션으로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3 곱하기 27에 330 세제곱을 26으로 나눈 나머지 구하라고 풉니다. 3을 26으로 나눈 나머지 몇이야? 4. 27을 26으로 나눈 나머지 몇이야? 1. 거기에 330 세제곱. 자, 요거 전체를 26으로 나눈 나머지 이거 한 번만 더 붙이면 되겠지. 답은 몇 나오겠습니까? 3. 이렇게 나오는 거야. 나만 솔루션.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나머지 정리 솔루션 보도록 하자. 예, 나머지 정리 솔루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정리 솔루션에선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의 세제곱 즉 27을 x라 할 거고 26은 x-1이라 하자. 이렇게 바꿔 놓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 문제는 어떻게 바뀐다? 3의 x에 330 세제곱을 x-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는 문제로 바뀐다. 그러므로 x-1로 나눈 나머지는 이 식의 x자리에 몇을 대입하면 됩니다? 1. 그죠? 그래서 x자리에 1 대입하니까 답이 뭐 나와? 3.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됐죠? 자, 그런데 예. 선생님이 요 파트에서 서술형 평가로 나온 문제 유형은 사실 첫 번째, 두 번째도 아닌 세 번째 유형이 서술형 평가로 학교에서 출제되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 됐나? 네. 그래서 지우고 세 번째, 학교에서 실제로 서술형 평가로 출제가 됐던 세 번째 문제 유형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이런 문제 유형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 우선 무슨 생각해야 돼? 와, 여기 7이 나왔으니까 앞에 있는 녀석은 누구를 기준으로 문제를 재구성해야겠다? 8. 2의 몇 제곱? 세제곱. 그래서 전부 이 문제를요 2의 세제곱. 그래서 330 세제곱 앞에 2 한 번 더 있어야겠다. 얘는 2의 세제곱에 330 세제곱에 앞에 4가 더 있어야겠다. 얘는 2의 세제곱에 330 4제곱 되겠다. 얘는 2 곱하기 2의 세제곱에 330 4제곱 되겠다. 이렇게 바뀌었네요. 그래서 다시 이 문제를 2 곱하기 8에 330 세제곱 더하기 4 곱하기 8에 330 세제곱 더하기 8에 330 4제곱 더하기 2 곱하기 8에 330 4제곱 이렇게 바꿔놓은 후에 지금부터 문제를 풀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요 선생님이 쉬운 나만 솔루션으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만 솔루션으로 문제를 풀면 얘는 정말 쉬워. 근데 이제 나머지 정리로 솔루션을 풀면 아이씨 뭐 이렇게 욕 나오는 풀이가 나오는 거예요. 자, 나만 솔루션으로 문제 풀면 어떻게 되겠어? 7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랬으니까 2를 7로 나눈 나머지는 2, 8을 7로 나눈 나머지는 1, 330 세제곱 더하기 4를 7로 나눈 나머지는 4,
8을 7로 나눈 나머지는 1. 8을 7로 나누면 나머지가 1. 2를 7로 나누면 나머지는 2고 8을 7로 나누면 나머지는 1. 이거 전체를 7로 나눈 나머지. 요걸 풀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얘 계산했더니 6, 7, 8, 9네. 9를 7로 나눈 나머지 몇 나오겠습니까? 2요? 2. 9를 7로 나누면 나머지가 2죠? 예,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라만 솔루션으로는 이렇게 한 줄짜리 풀이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적어놓으면 선생님들이 이해를 못하지? 그래서 우리는 학교 선생님이 이해할 수 있는 딱 학교 선생님 수준 정도의 개념을 다시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정석책만 너무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이어가지고 이게 새로움이 없어. 자, 그러면 나머지 정리 솔루션으로 자, 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바꾸셔야 돼요? 2의 세제곱, 즉 8을 x라 할 거야. 그러면 7이라는 것은 x-1이라고 놓을 수 있겠지. 자, 그래서 문제 유형을 바꿉니다. 2x의 330 세제곱 더하기 4x의 330 세제곱 더하기 x의 330 4제곱 더하기 2x의 330 4제곱을 x-1로 나눈 나머지를 우선 구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머지를 구하면 우리는 이때 요런 x에 관한 식을 fx라고 항상 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x-1로 나눈 나머지는 몇이 나와요? f1이 나올 거야. 그래서 f1을 딱 구했더니 몇 나와? 몇 나옵니까? 9 나오지. 왜? x자리에 1 대입해봐. 5 나오나? 9 나오지. 씨, 우리가 원하는 답은인데 9가 나왔어요. 여기에서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 거야. 나머지 정리는 이므로 몫을 qx라 하면 이래가지고 이제 식을 재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2x의 330세제곱 플러스 4x의 330세제곱 플러스 x의 334제곱 플러스 2x의 334제곱은 x-1로 나누면 몫은 qx이고 나머지는 9야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즉 나머지 정리를 이런 식으로 풀었을 때 얘의 한계는 뭐냐면요, 얘는요 x-1로 나눈 나머지 이지 누가 아니다? 7로 나눈 나머지는 아니라는 거야. 나머지 정리로 풀었을 때 이 문제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7로 나눈 나머지가 아니다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7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7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7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려면 얘가 뭐가 돼야 됩니까? 7이 돼야 되지. 그러려면 x자리에 몇을 대입해야 돼? 8을 대입해야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x는 8을 대입해야 한다라는 논리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x자리에 8을 이제 대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나 x자리에 전부 다 8을 한번 대입해놔야지. 그러면 2 곱하기 8에 330세제곱 더하기 4 곱하기 8에 330세제곱 더하기 8에 334제곱 더하기 2 곱하기 8에 334제곱은 7q에 8에 더하기 9야.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얘가 식이 아닌 숫자로 바뀌었지. 얘를 7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주려면 뭐로 묶어야 돼? 이 주어진 식을 7로 묶어놔야지. 그래서 구했더니 q8 더하기 1 플러스 2라고 나오네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구하려는 답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정리로는 이렇게 힘들게 풀려요. 나만 솔루션도 한 줄에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나머지 정리 솔루션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 서술형 평가 대비. 엄청 지저분하죠? 네. 자, 오케이.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잘 외워두십시오. 그때 선생님한테 이걸 배우고 개념집을 열심히 읽은 애들은 이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개념집을 허술하게 읽었던 애들은 이 풀이를 기억해서 썼을까? 그 학교에 이 풀이를 기억해서 쓴 친구가요. 딱 4명밖에 없었어. 전부 다 선생님 제자들이었어요. 다른 애들은 아예 연필도 못했어요. 외워두십시오. 꼭 모르니까. 자, 그러면 우리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수정리라는 17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인수정리라는 개념을 선생님이 지금부터